5월 30일 주간 브리프입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들을 한번 살펴보고 단기 시장 뷰를 조정해서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시장을 보면 맵에서 보듯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와 나스닥 빅테크주 중심으로 시장 쏠림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우와 러셀 지수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과거를 보면 시장의 쏠림의 끝에는 항상 커다란 조정이 수반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분기 미국 GDP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 S&P 글로벌 5월 서비스 PMI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양호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자극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실업보험 청구권과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훨씬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플레 통제가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나마 미시간 내 5월의 향후 12개월 인플레 기대치가 4.2%로 전월에 비해서 완화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보다 진정되어서 인플레 상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4월 개인 소비지출 PCE가 발표되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시장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어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GDP와 실업보험권, 서비스 PMI 등으로 인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3%대에서 2주 연속으로 상승해서 다시 3.8%대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또한 3개월 금리도 6월 14일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서 5.3에서 5.5 사이를 오가며 변동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현재 5%에서 5.25, 25bp 인상되면 5.25에서 5.5니까 정확히 6월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물가지수와 금리의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부터 생산자 물가와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원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주고 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선이죠. 그렇지만은 그림에서 보는 주황색 그래프, 이게 근원 PC입니다. 근원 물가는 그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 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인데요. 지난 연말부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근원 물가 고정성 때문에 통화당국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도 3.3에서 4% 그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노란 선인 이 페드 기준금리인데, 페드 기준금리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페드 기준금리가 일반 물가나 근원 물가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 효과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실질 금리와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실질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위험 자산이 이렇게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란 것은 이제 명목금리, 시장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를 차감한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인플레 목표인 2%가 아니더라도 대략 한 3% 정도대에서 통제된다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논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달 6월 14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사인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의 64%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6일) FOMC에서는 동결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그 통화량 M2를 보면은 지난 연말부터 감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상으로는 매월 950억 달러를 회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3, 4월 달에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 즉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페드가 레포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3, 4월 달에 공급한 유동성과 은행 시스템이 불안하면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겠다는 기대 심리가 어우러져서 이번 5월 달에 시장 에너지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본 데이터를 가지고 단기 시장뷰를 이렇게 조정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주말 부채 한도가 타결되면서 이제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 통과가 되면 6월 중순부터 대략 한 8월 그 사이에 1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일시에 흡입하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또 6월 14일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월 둘째 주
이번 주부터 또는 6월 둘째 주부터 일부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 7월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팅, 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러한 혁신 주도 산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초 이번 주와 이번 주를 포함한 6월 달 개인적인 포트 관리 전략은 보수적으로 가져갈까 생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빅테크주는 그대로 좀 유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또 금리 상승으로 미국채 10년물 가격이 저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3.7, 3.8 이상만 유지하면 적정 타이밍을 찾아서 10년물 국채를 포트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